오늘의 사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알게 돼서 연애를 하다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준수한 외모, 그리고 큰 키에 소개팅에서 한눈에 반하게 됐어요. 근데 사람은 생긴 것과 다르게 연애 당시의 집착도 너무 심했고, 저의 과거를 알게 된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하나 모든 걸 간섭했고, 나중엔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때리기 직전에 저희는 이미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고 저는 집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첫째의 임신 소식을 알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다 잡고 아이를 낳고 제 행동에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었고 친정에서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무례한 행동으로 저희 부모님과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부모님을 놀라게 했고 뒤에 와서 엄마는 울면서 더의 고생길이 뻔하다. 그냥 애기 지우면 안 되겠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는 이 사람과 난 평생 살아야 될 인연인가 보다 하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갔을 때 시댁은 부모님이 두 분이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저와는 가정 환경이 매우 달라서 익숙하지 않았지만 남편도 아픈 과거가 있었구나 했습니다. 문제는 결혼 과정에서도 그 시부의 여자친구가 사사건건 개입되면서 저희 결혼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문제가 됐어요. 저는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 부모님도 제 결혼에 보태줄 수 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무리하게 예단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결혼식장 가지고도 저희 결혼인데 꼭 야외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데 어이가 없는 건 그 여자가 그렇게 말하면 시부는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 중간중간 파혼을 할 뻔했지만 그럴 땐 남편이 나서서 잘 해결해 나가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저의 불행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결혼 전에는 했던 집착이나 저와의 스킨십이 너무 과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그런 것은 싹 다 없어졌고 집안일은 물론이고 가정에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점점 부르고 집에서 혼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저는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은 늘 일을 마치면 운동을 하러 나갔고 운동 끝나고 친구들과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 바로 잤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 건지 이 사람의 엄마가 된 건지 모르게 그렇게 생활은 이어졌지만 아이가 자라는 건 저에게 그 불행 속에서는 큰 행복이었고 아이가 태어났을 땐 정신이 없어 남편의 그런 행동들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었을 땐 절 여자로 보지 않던 남편은 아이를 낳고 몸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자 연애보다 더하게 저를 과한 스킨십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세탁기 앞에서도 전에는 안 하는 과하고 자극적인 동작으로 관계를 원했어요.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거부를 해도 힘으로 억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은 또 그렇게 갑자기 아이 앞에서 남편이 그러는 것을 보고 놀라 미쳤냐고 무슨 발정난 개냐 도대체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이러는 거냐 심지어 아이가 앞에 있는데 라고 말하니 남편은 얘가 뭘 아냐 얘는 태어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기억도 못한다.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또 힘으로 저를 제 앞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피임도 안 하고 남편의 시도 때도 없는 스킨십은 분명 저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둘째가 바로 생기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저는 피임약을 몰래 먹었고 남편은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고 저는 남편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몹시 귀찮아하며 출근 때문에 바쁘니까 빨리 말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나를 아내로 당신 자식의 엄마로 나를 존중해주는 거냐? 집안일도 안 하고 관계도 당신이 원할 때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 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부부 사이에도 성폭행은 인정이 된다. 앞으로는 아이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할 시에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라고 말하니 남편은 아침부터 짜증나게 뭔 소리 하냐며 너 남자 생겼냐? 라고 어이없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남자가 있으니까 나랑 하는 게 하기 싫고 귀찮은 게 아니냐며 되려 저를 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핸드폰을 찾더니 막 뒤지고 SNS도 뒤지면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만해라 도대체 날 뭘로 보고 이러는 거냐?
라고 핸드폰을 뺏자 남편은 또 저를 밀치고 제 배 위에 올라타서는 못 움직이게 하고 핸드폰 검사를 마저 해 나갔습니다. 별게 나온 게 없자 남편은 그제서야 핸드폰을 소파로 던지면서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바로 씻고 출근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이 사람보다 힘이 없고 약한 여자인 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막대하고 아이 아빠로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남편이 너무나 미웠고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수록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한테도 분명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강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아빠가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막상 이혼을 준비하려니 돈도 없었고 모아둔 돈을 다 결혼을 하면서 쓰게 돼서 이렇게 이혼을 하면 빈털터리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모아 남편에게 양육권을 뺏어오고 양육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일기를 써서 기록을 했고 통화 내용도 녹음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자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갑자기 낮에 출장을 가야 한다며 급하게 집으로 왔고 식탁에서 차를 마시며 그 전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었던 제 노트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게 뭐냐며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고 집안을 다 파헤치고 제가 몰래 먹던 피임약 그리고 핸드폰 속에 발견된 자신의 음성 녹음 파일들을 발견하고는 엄청난 화를 못 참고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날의 일로 발목뼈가 부러졌습니다. 남편은 넌 절대 나랑 이혼 못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널 쫓아가 괴롭히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짐을 싸서 출장을 가게 됐고 저는 그날 맞으면서 핸드폰 녹음뿐 아니라 일반 녹음기를 켜서 남편에게 맞는 소리, 욕하는 소리, 아이가 우는 소리들이 다 잡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맞으면서도 저는 악착같이 자료들을 뺏기고 모으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남편이 출장 나가자마자 저는 119에 신고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왔고 거기서도 진술을 남편에게 맞은 게 다 티나지만 절대 맞지 않았다라고 일관하며 오히려 사람들이 날 궁금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응급실의 관계자의 신고로 여자 경찰들이 나에게 주기적으로 연락이 왔고 저는 연락처만 미리 알아두고 연락 온 것들을 보면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흘렀고 저는 이제 남편과 이혼 준비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저에 대한 집착이 심한 터라 특히 제가 외출하는 걸 꺼려하고 나갔을 때는 1시간마다 전화나 문자로 제 동선을 보고 해야 했습니다. 미리 변호사한테 집 근처 카페로 와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짧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담을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계속 생리를 하지 않는 게 불안해서 약국에 들려 임신 테스트기를 사왔고 청천벽력 같은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피임약을 뺏기고 한 보름간 못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된 건가 싶다가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싶었어요. 둘째도 있는데 이혼을 해야 하나 제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남편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자신은 외동으로 자라 늘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좋아했어요. 저의 속 도모르체. 일단 남편은 둘째를 가지니 전이랑은 다르게 엄청 잘 챙겨주고 제가 가정에 충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고맙다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다주고 집안일을 하나 둘씩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는 스킨십이나 폭력성도 찾아볼 수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도대체 뭐지 싶었는데 개벌릇 안 못 준다고 남편은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온 날 일이 발생됐어요. 남편은 그날도 술을 먹자 자신의 욕구를 분출하고 싶어 했고 자고 있는 저를 또 벗기고 핥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너무 놀래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 지금 임신 초기라서 하면 안 된다.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역시 듣지도 않고 저의 입을 막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안 될 것 같아 몸을 돌려 침대를 빠져나왔고 남편은 그렇게 도망가는 저의 머리를 잡아 당겨 눕혀 강제로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저항하자 얼굴을 때리는 건 물론이고 힘으로 얼마나 저를 세게 제압했던지 멍투성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또 성폭행을 당했고 그날 이후 저는 둘째를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를 잃으니까 정말 내가 순간 남편이 잘해주는 것 때문에 미쳤었구나. 내 남편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날을 포함한 있었던 모든 자료를 들고 이혼 소송을 들어갔고
남편을 성폭행범으로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꼭 이렇게까지 당하기 전에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절대 용서하지 않고 평생 성폭행범으로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